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비트가 되게 애매한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건 여기서부터 이어졌던 쭉 이어진 저항선 있죠? 요런 수렴 형태를 이때 단기간으로 돌파를 했습니다만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또 한 번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또 한 번의 수렴 연장 혹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29,200에서 500대 여기를 좀 다시 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계속 버텨내면서 이 선 자체를 타고 조금씩 우하향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1번 가능성과 2번 가능성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물대를 계속 쌓아가면서 추후에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언제 올릴지에 대해서의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업비트 알트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이러한 경우는 도미넌스가 오르는 형태가 되면서 비트코인만 오르거나 아니면 알트 피날레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알트들로 좀 바뀌는, 순환이 바뀌는, 그래서 비트코인 형제 계열들은 이제 좀 관심을 끄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아직까지 이 거래 대금이 높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퀀텀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윗꼬리 형태가 나왔고, 그다음 플로우도 역시 엄청난 형태로 올랐다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형제에서 구메이저나 아니면 뭐 NFT나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걸로 만약 가셨다면 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절을 적절하게 했을 거라고 보고, 만약 안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입절을 하고 비중을 줄여줄 필요는 있는 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게 되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형태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때는 알트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딱 떨어지기도 좋은 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냥 수렴하는 형태로 있었지만 알트들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크게 뜬 게 많았기 때문에 딱 이게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다음 월요일이 되면 뭐 CME 갭도 있고, 통상적으로 월요일에는 일요일하고 월요일에는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돼서 다시 하락을 본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들이 순환매가 보통 어느 정도는 지금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도미넌스를 좀 보게 되면요, 별로 오르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버텨주면서 매물대를 또 쌓으면 여기서 또 수렴 상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다? 알트들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도미넌스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 박스권 형태로 가면서 그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시면 되게 이해가 될 건데요. 얘가 이제 1시간봉 차트를 보면, 자, 얘가 여기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특정한 저항값을 뚫지 못하면서 얘가 가로로 이렇게 기다가 이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이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하면서 우하향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뭐다? 추세가 이제 거의 끝났다, 이거 추세의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차트가 나와요. 근데 이걸 도미넌스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만약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비트를 다시 알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부달로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요렇게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가능성 두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다가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이거를 알트로 살짝씩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된다. 저번 주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주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분할로 수익 실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텀이 되게 빨리빨리 와서, 그래서 또 이렇게 됐으면 뭔가 어제랑 그저께 영상 보고 지금 올라오는 영상 보면 왜 사라 그랬다 또 팔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알트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해주는 거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슬슬 이게 전일 대비를 했을 때 빨간색인 애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 그런 애들마저도 요 윗꼬리가 뜬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순환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런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스토리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며칠째 계속 양봉을 띄우는데, 이런 애들은 내일이나 뭐 돼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얘도 힘을 잃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그럼 얘도 이렇게 음봉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조정이 끝나고 오를 때 얘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만 딱 생각해 놓고 조정이 오면은 이런 애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조정이 잘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만 조정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월요일까지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또 이런 것들도 일봉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음봉을 하나 더 주면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수렴을 갖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다시 빠르게 올렸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평행이나 아니면 상승세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캐시나 이캐시 뭐 비트 형제들 때문에 엄청 올랐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몇 번 반복된 다음에 알트가 오르고 비트가 올라주면 아마 주식장 몰리듯이 갑자기 확 어느 순간이 되면 몰릴 수가 있는데, 그 시기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몰릴 때는 항상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 항상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때 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광기처럼 몰릴 때가 이 고점에서 받아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제가 막 이때는 좀 사야 되고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런 움직임을 좀 짧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장세가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지금 과도하게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세가 좀 나오고, 그때 좀 피했다가 소나기 좀 피했다가 다시 한번 우산을, 이제 비가 끝나면 우산을 걷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장세는 괜찮다. 다만 단기적으로 알트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분할로 매도하라는 거예요. 다 매도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위터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해외 관점들도 있는데, 저도 그냥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주요한 거시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오른 다음에 큰 하락을 오고 다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거시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봉을 보면 이 주요한 선에 어쨌든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수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수렴 상단에 있는데 걸치고 있죠. 근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 7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 동안 지켰고, 그 다음 3일째도 되는 날에 지금 여기에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버텨주면 추후에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 둘,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이전에 4월달까지 요거 3번이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때는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를 모으고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에는 뭐다? 비트의 강세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알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장세를 예전에 2020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2021년 1월로 보면 이때 가장 좋았던 애들은 비트 형제, 그 다음에 구메이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중국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면 NFT 메타버스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포함이 된 게 아마 게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엑시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다음에 메타는 요게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건 증시인데요. 증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코인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결이 지금 비슷해요. 뭔 소리냐? 지금 증시도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암울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증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간다. 그죠? 그래서 지금 녹색 지점이다. 사람들은 여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녹색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예전부터 소프트 랜딩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캐시우드의 시간이 다시 올 거다. 너무 과도하게 억가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AI를 위주로 기술주에 다시 한 번의 그 비상을 하고 있죠. 그런 건 결국 코인에 좋은 거예요. 코인도 어쨌든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난 다음에 좀 힘이 빠지면 그때 코인이 오르죠. 그래서 요번에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혀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좀 힘이 다 빠졌네 싶으면 잠깐 쉬어가는 거 정도예요. 그냥 너무 오래 쉴 필요도 없고 그냥 잠깐 쉬는 거, 하락 단기적으로 조정 오는 거 조금 피해주는 그런 형태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저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면 2024년에 뭐 중반? 요쯤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2025년에 오거나. 그래서 2023년은 오히려 이게 오기 전에 동결 구간에서,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서 연말까지 엄청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매수를 못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뀌어서 경기 침체는 결국 없었구나 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11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영상을 아마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계속 이 말을 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치됐다.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개수가 적어도, 그쵸? 규모는 커지죠. 왜냐면 이건 달러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한 개를 보냈을 때 그 거래 대금의 금액은, 규모는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괴리는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상승을 보는 이유는, 이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7주간 15만 비트코인이 매집이 됐다라는 거. 어쨌든 이건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쨌든 보면 이 채굴자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채굴자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중국 주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방해하려고 미국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게 SEC였죠. 그 다음에 둘 다 뽀모가 없네요. 그 다음 미국 주도로 올리면 이제 중국이 올릴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결국은 둘 다 뽀모가 온다, 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올리는 동안 중국이 잠깐 빠지는데 그때 다시 매집을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럼 손바뀜이 일어나다 보면 가격을 맨 처음에 올렸던 주체는 이들이 물량을 뺏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개수 늘릴 때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쌀 때 다시 사고 비쌀 때 좀 팔면 되지 않나? 한 대 몇 번 삐끗삐끗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개수보다 적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라주면 이 아까 7월달에 매집했던 이들이 비트코인을 올린다면 그럼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모가 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채굴 물량은 팔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왜? 뒤늦게 팔아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로 보냐면 사실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상승한 건 언제였냐면 2020년 말부터 이때입니다. 10월부터 2021년 1월이니까 2020년 12월 30일 말까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요 구간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이 아직 안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추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배적일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트만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선 비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돼요. 알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백백이 뭐냐? 코인 100, 현금 100. 이건 안 됩니다.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백을 했을 때 반대의 경우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코인이 100일 때 떡락이 오거나 현금이 100일 때 떡상이 오거나 그럴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50대 50을 기준으로 잡되 지금은 어쨌든 장세가 좋았으니까 현금을 한 40 정도까지는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잠깐 익절을 좀 해야 된다 할 때는 이게 40에서 다시 50이나 혹은 30에서 40으로 맞춘다거나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할 때 그때 요거를 다시 이전의 비율로 매수를 해서 되돌리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건들지 않으면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장세에 대응하기 되게 편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근데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멤버십에 이렇게 따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보면 진입가랑 목표가가 얼마고 매도를 언제 하고 이런 식으로 단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 네오, 에이다, 스텔라 루멘, 아비트럼,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 다 타겟을 갔죠. 근데 이제 SV를 어제 단타를 좀 치려다가 손절이 좀 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서 이런 걸 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익절금을 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테이킹을 하면서 하는 쪽으로 멤버십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바쁘다거나 그래서 영상은 보지만 이걸 좀 더 딥하게 뜯어 먹으면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물방이 있어요. 이거 멤버십이랑 별도인데 아무래도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현물보단 선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물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방도 보시면 포지션, 그 다음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 손절 빼고는 최근에 손절 난 게 없다. 이게 다 타겟을 간 거니까요. 보시면 다 손절 난 게 없다. 롱도 하고 숏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가 어쨌든 롱이 우세하기 때문에 롱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추세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비가 좋고 그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도움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이 타점이 왜 그렇게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입 근거라든지 그리고 서로 관점 공유라든지 공부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하고 싶다, 딥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방 가입을 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